자, 다음 집 한번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 송출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뿅.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집을 한번 볼게요. 집이 좁아가지고. 아, 이거 오토바이 타시는 분이구나. 아. 그 저는 뒤에 뒤에만 동생인가요? 아니요. 뒤에 누구예요? 남편? 남편이 따라 네네. 남편이 안 알겠습니다. 지키게 하려고. 벌써 찍혔어요. 여기는 별로 가. 여기 입구고 여기 거실. 강아지 몇 마리 키우셨는데? 토끼 키우시는 거. 토끼를. 토끼 너무 좋아해요. 토끼 너무 귀여워요. 귀여워. 토끼 키우면서 제일 힘든 점이 뭐예요? 없어요. 한 마리만. 냄새도 안 나고. 죄송합니다. 토끼가 냄새가 엄청 난다고 했는데 냄새가 안 나나 봐요. 관리를 잘 해주시네. 안, 예. 냄새 다 잘 나요. 똥오줌도 다 지네가 가리고. 오. 혹시 말도 하나요? 아니요. 아, 나. 여기는 세탁실. 아니 자꾸 따라다니지 마. 한 곳에 있으면 되잖아. 혹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둘이 사이가 안 좋으세요? 여기는 화장실. 네. 불 켜야 되나요? 아니요. 지금 잘 보입니다. 여기 안방. 이건 뭐예요? 와, 양이도 있다. 고양이도 있고 어? 도마뱀도. 개코도 키우시나 봐요? 네, 혹시 남편도 키우시는 건가요? 이 정도면 키우는 건데. 맞아요. 그러시구나. 아. 근데 아들 방 지금 작아지고 아들 아이고. 아들이 굉장히 크네요. 크네요. 네, 초등학생 이 정도? 아니, 진짜 그 걸리적거리네. 그 남편분, 걸리적거려요, 왜 이렇게. 지금 급하게 가다 걸렸네. 저 빨래. 베란다실로 들어가시는데. 여기 2층인가요? 아니요, 3층이요. 그냥 찍어봤습니다. 네. 베란다죠? 그쪽 빨래 있는 쪽이. 네. 그냥 어디 가셨지? 세탁실 남편분 일로 들어갔는데. 아니, 세탁기 뭐야? 안에 혹시 들어가셨나요? 뒤에 있어요, 제 뒤에. 이어져 있어요 이게? 이동을 하시나? 카메라 앞으로 돌렸을 때 뒤로 안 찍겠지. 아. 제보자님 종교가 좋아요. 어디세요? 저는 불교예요. 불교. 저는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남편분은 무교? 아니요, 불교예요. 재호자님 그 주무시는 침대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재호자님도 오토바이 맨날 타시나요? 아니요, 아, 저는 맨날 안 타고 그냥 한 번씩 뒤에 타는 정도? 아, 뒤에 타시기만 하고 운전은 안 하세요? 남편이 타요. 남편분은 그게 취미로 타시는 거죠? 네. 일적인 게 아니라? 네. 남편분은 증상 혹시 없으세요? 집에서 뭘 본다거나? 많아요. 지금 왜냐면 저도 있고. 네. 혹시 최근에 사고 있으셨어요? 네, 맞아요. 소름 돋아. 그 혹시 동호회 같은 것도 하시나요? 아니요, 오토바이 사고가 아니고 네. 일하면서 다쳐가지고 이 양쪽 중지가 아예 뼈가 다 으스러져서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2번 했어요. 더 봐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본 거는 여기 방에서 봐가지고 여자거든요. 여자 봤거든요. 한위. 그래서 남편분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제가 여자 한위 본 거랑 남편분에 대해서 왜 사고 이야기를 여쭤봤냐면은 지금 하이바 보면은 풀페이스 하이바 있잖아요. 그거 남편분이 쓰시죠? 네, 맞아요. 그쪽으로 다 동선이 서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남편분이 뭐가 있나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. 남편분이랑 뭐 연관이 있나? 그러니까 여기 제가- 이렇게 지금 제보자님이 서 계신 곳에서 아마 시선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을 것 같은데 맞아요. 지켜보는 그런 느낌으로 서 있었거든요. 내가 느낀 것도 설거지를 이쪽에서 하고 있으면 옆 눈으로 보이잖아요. 요 각도가. 그렇죠. 여기서 자꾸 뭐가 움직이는? 그 위치가 딱 느낌. 거기죠. 거기 있으면 방 안쪽까지 네, 볼 수 맞아요. 있고 거기서 네. 제보자님이 설거지하면 그 뒤쪽을 볼 수 있는 위치다 보니까 네. 내가 이쪽에 자주 앉아 있는데 여기서 앉아 있으면 요 라인 있죠. 요 라인에서 까만 형체, 얼굴, 머리가 슥슥슥슥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한 3번? 빼꼼빼꼼 하듯이요. 네. 그거를 3번 정도 느꼈고, 그리고 내가 여기서 캠핑 의자 가지고 앉아서 있는데 다리를 누가 슥 만지는 느낌? 이것도 한 2번 정도? 그러면 혹시 캠핑도 같이 즐기세요? 예전에는 갔었는데 지금 안 간 지는 좀 꽤 오래됐어요. 저는 한 이 정도 느꼈고 남편도 많이 느껴가지고 자면서 가위를 눌렸다거나 아니면 이 형체 보는 게 더 많이 봤거든요, 남편이. 근데 이런 식이면 여우가 봤던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면 사실 약간 오토바이 라인 쪽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
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추가적인 질문은 자연스럽게 혹시 오토바이가 중고세요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물건이 혹시 좀 뭔가 중고로 들어온 게 있으세요라고 이제 물어보고 싶은데 헬멧이 중고는 아닐 거고 왜냐면 헬멧은 중고로 사고 파는 거 아니니까 대신에 선물 받은 게 있으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저도 이제 캠핑을 즐기시냐고 물어본 게 캠핑에서도 좀 따라오는 부분도 좀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뭐 뮤직 근처라든가 네. 좀 그런 데서 이제 캠핑은 근데 또 맞아. 안 하신 지 또 오래되셨다 그래요. 전체적으로 형님 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본 위치가 이거지 꼭 오토바이랑 연관은 아닌 것 같아요. 그치 그치. 네. 혹시 남편이 느꼈던 현상을 네.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데 좀 바꿔도 돼요? 아 네네. 아 네네네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집에서 느끼는 포인트가 밤에 컴퓨터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거실로 나왔을 때 주방 쓰레기통에서 저는 뚜렷하게 여자 형태를 새벽에 자주 봐요. 여자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? 그냥 검은색 형체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음. 사람이라고 보면 남자면은 귀에서 머리카락 형태가 끊기는데 겨드랑이 밑에까지도 굴곡이 조금 길다고 확연히 보였어요. 그래서 그 형체가 좀 자주 느껴졌고 집에 침대 모서리 여기 제일 끝에 보면 검은색 형태인데 저기는 여자라고 제가 확실히 단정은 못하겠지만 아주 서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해요. 저기 모서리에서 포인트에. 여기 네, 저기 모서리에서만. 침대 막까지 올라왔다고? 그러면 제보자님 장롱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장롱 옷 있는데 저희는 장롱이 따로 없고 옷은 다 입을 옷들만 저희가 이렇게 음. 간편하게 꺼내 놓는 상태고 요 모서리 부분하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자주 느끼는 게 아니고 저기는 확연히 제가 100% 보이는 부분이 저기 부분이고 집에서 가위를 조금 심하게 눌린 적이 있었어요. 눌려서 가위를 깰 때 이게 방송으로서 지금 할 수 없는 욕을 엄청 하면서 제가 깨고요. 그 중간에 그리고 말 잠깐 끊어서 죄송합니다. 제보자님이 지금 왼손의 중지를 다치셨잖아요. 네. 다치기 전에 증조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? 뭐 꿈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? 양쪽 다 다쳤어요. 꿈을 조금 안 좋다는 거는 조금 확연히 느껴요. 아 이게 좀 사고가 날 것 같다. 뭐 오토바이 타다가도 조금 위험하다. 오늘은 좀 느낌이 안 좋다 이러면 꼭 이제 로드에서 조금 불안한 운행이 좀 자주 있고. 그러니까 약간 제보자님 남편분께서 좀 약간 야 나 오늘 꿈이 안 좋으니까 너 조심해라 너 뭐 조심해라 하면서 좀 약간 그런 예지나 뭐 이런 촉이 좋으신 편이신 거죠? 네, 누구한테 얘기는 하지는 않고 뭐 아들이라든가 그냥 뭐 그렇게는 안 해요. 그냥 안 제 해요? 스스로만. 네. 본인만 아 오늘 느낌이 안 좋다 이러면 외출을 아예 안 하거나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. 침대 쪽 잠깐 보여주실래요? 저희가 항상 이제 당직기 갔을 때 우리 침대맡에 서 있는 거라고 예측이 되는 수순이 뭐냐면은 허주 꼈을 때를 저희가 좀 많이 이렇게 비유를 해요. 선무당이라든가 뭐 가짜 신병이라고 하죠.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좀 침대 위쪽에서 많이 잡히는 현상은 있었어요. 네.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당집을 가든 어디를 가든 신 받아야 될 팔자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이게 좀 가짜인 경우에는 좀 이 침대 머릿맛 위에 부분에서 뭔가 이제 현상이 잡히거나 거기 있는 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보자님 말씀대로라면 약간 비슷한 패턴인 건 맞아요. 이게 이제 여자인지 남자인지 전혀 다른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. 이거는 약간 배제하고 부엌쪽으로 보면은 여자가 서 있었다. 네. 잖아요. 네. 그러면 여기는 하나 위 이상의 애들이 있는 거고 제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에는 뭔가가 있다가 맞는 거겠네요. 급격하게 신청을 했어요. 오늘 갑자기. 왜냐면 네. 이거 와이프랑 몇 번에 신청을 해볼까 사연도 했고 제가 정리가 좀 안 돼서 그런데 무속적인 일도 좀 저한테는 사연이 조금 있는 상태거든요. 얘기해 주세요. 아까 전에 저희 와이프가 정확하게 말을 못했는데 캠핑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다리를 만지는 느낌이 아니고요. 와이프가 느낀 거는 정확하게 누군가가 스치듯이 만졌어요. 토끼가 만진 줄 알고 케이지로 확인을 했는데 저희 토끼가 다 케이지에 갇혀 있거든요. 그리고 고양이는 저희 집에 온 지 이제 한 3일 정도밖에 안 돼서 얘가 그랬을 리는 없는 거고 100% 뭔가가 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한 4년 전부터 많이 심각하게 살 충동이나 칼 가지고에 대한 위험성 행동을 많이 했었어요. 그러다가 정말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죽겠구나 싶어서 방집을 많이 찾아다녀 봤지만 대체적으로 열의 9군데는 문 열고 들어가면 저한테 4명의 조상이 따라온다고 그러면서 신을 받아라는 집이 2군데 정도 있었는데 그 사람을 신엄마 신아빠라는 개념으로 가기가 싫은 것이었거든요. 왜냐면 이런 걸 좀 잘 아는 이유가 저희 외가 집안이 전부 다 무속인이에요.
큰 이모, 작은 이모, 큰 애삼촌, 작은 애삼촌부터 저희 집안에도 굿이나 초를 올리고 기도조차도 싫어서 아무도 모르는 곳을 찾아갔는데 그때 한 군데서 이제 저한테 4명의 조상이 따라오는데 당신은 만약에 신내림 받게 되면 2번 이상의 이 땅을 뒤집어 엎을 거고 거기에 대한 벌전은 감당이 안 될 거다. 그래서 절대 신내림은 받으면 안 되고 차라리 기도로 해서 갔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못 믿겠다 선생님 말도.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전화로 오픈 스피커로 2명한테 통화를 했는데 똑같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저한테 4명의 조상이 따라 들어오고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게 정말 신내림을 받아야 되나 조금 종교적으로 가야 되나 라는 선택의 길로에 한 1년 넘게 있다가도 또 갑자기 를 충동하고 조금 심하게 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여러 번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도 상태가 조금 그래요.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아니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왜요? 오토바이를 타다가도 좀 아니한 생각을 한 번씩 그냥 문득문득 들더라고요. 아이고 그럼 문득문득 생각을 왜 그런 실행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? 제보자님 혹시 소리 나는 직업 하시나요? 뭐 쇳소리 같은 거 나는 직업? 장례 지도사를 아 10몇 년을 하면서 파묘 얼마 전에 나오셨잖아요. 네. 영화. 그런 것처럼 제가 개발 사업을 좀 여러 군데 하면서 1년에 묘 개장을 몇천 구씩 했었어요. 그 사업 이후로 많은 살 중독 느꼈고 많은 사고가 있었고 금전적인 피해도 너무 많아졌고 생활고도 너무 많이 힘들어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이래 살다가 뭐 아예 죽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즐기면서 그나마 지내는데 당직이란 프로그램 보면서 명확한 조언을 들어보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신청하고 제 사연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캠핑을 했을 때 묘지에서 네. 캠핑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지 그 묘지하고 좀 연관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저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? 제보자님 혹시 그 현상들이나 증상들이 있었잖아요. 아까 뭐 앉아있을 때 뭐 다리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다라는 것처럼 네. 그거 외적으로 얼굴 쪽이나 목 쪽으로다가 이제 옷이 안 입는 부위들 있잖아요. 이런 쪽에 저희 뭐 긴 머리카락이 이렇게 닿으면 간질간질한 느낌 있잖아요. 그런 그렇죠. 거 좀 느끼시나요? 최근 들어서? 와이프는 없다 하는데 네. 저는 시원 형처럼 머리 정도였다가 지금 좀 많이 짧게 자른 상태인데 한 번씩 이렇게 머리카락이 손에 걸려요. 머리를 만지면.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와이프 머리카락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. 왜냐면 제 티셔츠를 와이프가 자주 입어요. 뒤쪽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붙어 있으면 간지러우면 이렇게 떼잖아요. 그런 머리카락들은 종종 있었죠. 아 이게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제보자님이 네. 말씀해 주시고 있었잖아요. 근데 네. 이 화면을 지금 저쪽을 보고 있는데 이 사각형 안쪽으로 머리카락이 술렁술렁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여쭤본 거거든요. 근데 진짜 아무리 귀신이 진짜 있어도 장례지도사 건드는 거는 사실상 직업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인과율에 배반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도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. 이거는 만약에 진짜 저게 있으면 이게 지금 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. 그것부터 좀 같이 역학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. 조상님이 4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. 꿈을 한번 기억을 해볼 거예요. 누가 언제 어디로 들어왔습니까? 꿈조차도 안 꿨어요. 좋아요. 자 그러면은 집에 혼자 계실 때 혹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배를 눌렀는데 그래서 문을 열어준 적이 있습니까? 아니요. 그럼 문 열어준 적도 없어요?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다. 뭐 이런 계열? 와이프는 있었어요. 오케이. 한번 제보자님 와이프분한테 질문할게요. 다시. 꿈에서 누가 어디로 들어왔습니까? 아니요? 없었어요. 그런 꿈을 꾼 적이? 네. 아니 근데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왜냐면 조상님이잖아요. 이게 와이프 조상이 아니고요. 그러니까 제보자님 조상인데 두 분 다 그런 꿈을 꾸신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. 네네. 대부분 로또 당첨됐다고 하거나 또 집안에 뭔가 거래가 있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상님이 꿈에서 소를 끌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재물을 가지고 와요. 우리는 그거를 조상님이 덕을 주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네. 귀신하고 오는 건 좀 틀리고 꿈에서 이제 뭔가 징표 같은 거잖아요. 조상님이 뒤에 계시면 무속신앙에서 말했듯이 조상님은 도와주러 내려오세요. 그러면 그런 꿈들을 좀 많이 꾸긴 해요. 왜냐면 조상님이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와 계시는 거면은 그런 꿈이나 뭐 좋은 일이나 뭐 이런 거 암시를 되게 바로 다이렉트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이제 맞는 건데 무속인 분들이 뒤에 조상이 4분이 계신다라고 했던 거는 항상 전화점사나 이런 점사를 보러 갔을 때 그쪽 무속인 분들은 항상 틀려요.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조상이 아닌 경우가 저희 당직기로 되게 많았어요. 맞아요.
그러니까 네네. 넷이 있는 건 확실한 거 같긴 한데 혹은 하나든 둘이든 뭐 있는 거는 확실한 거 같은데 그건 조상이 아닌 게 가능성이 커진 거고 무덤가에서 놀거나 아니면 사람 죽은 장소를 많이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문을 통해서 들어와요. 제가 말했듯이 배를 누르거나 똑똑 거려가지고 집 앞으로 찾아와요. 그래서 문을 열면 그때 들어오거든요. 우리는 그걸 손님이라고 그래요.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물어봤던 거고 그리고 네. 제보자님이 그 장례 지도사 일을 하셨잖아요. 그럼 장례 지도사 선배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근처 사람에게 신고 다닐 수 있는 신발을 선물 받은 적이 있으세요? 선물은 받은 거는 없고요. 네네. 염하러 들어갈 때 공통적으로 편하게 신는 구두 같은 거는 제가 초기에 일을 할 때 그렇게 신었던 것도 자주 있었고요. 그 물건들이 집으로 들어온 적이 있나요? 한 번도 이 없어요? 집으로는 없어요. 내가 살던 집으로. 있죠. 그러니까 거는. 그런 부분에서 타고 들어와요. 자, 다시 제보자님 침대 위에서 보였다고 하는 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기가 있거나 아니면 신내림 받았다고 했을 때 허주들이 있을 때 증상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. 이게 이제 얘기가 다 끝난 거야 여기서는. 제보자님 뒤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는 지금 다 나왔어요. 뭔가 있는 거는. 그래서 저는 이게 오래 가서 제보자님이 계속 뭔가 이제 충동을 느낀다거나 하는 거는 지금 문제적으로 뒤에 있는 혹은 제보자님 근처에 있는 무언가하고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중에 제보자님을 데리고 가야 될 이유가 당연하게 있는 거고 다시 역설로 가서 조상님 네 분이 있으면 그런 현상이 없겠죠. 네네. 내가 내 자손들을 죽일 일은 없잖아요. 그럼 그 제보자님 뒤에 있는 거는 조상이 아닐 가능성이 58,000%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매번 손가락이 자주 다치시는 경우가 있죠. 지금 말고 처음 다치신 거예요. 주기적으로 좀 많이 다쳤어요. 손가락을 손가락도 그렇고 뭐 다리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뭐 오토바이 사고 나서 다리가 근육이 거의 터진 상태거든요. 왼쪽 다리는요. 보세요. 제보자님이 이제 장례지도사 그냥 일하면서 이장 같은 것도 하시고 파묘 같은 것도 하시잖아요.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거 제보자님이 그대로 받는 거일 수도 있어요. 네, 저는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공사했던 산에 크게 한번 죄를 올려주고 싶은 거를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. 파묘할 때 막걸리 한 잔 치고 파묘를 한 게 좀 후회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좀 막고 싶다는 생각으로 큰 죄를 한번 올려주고 싶은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큰 스님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었고요. 그런 죄를 올리기 위해서. 근데 뭐 결국에는 안 되더라고요. 안 되죠. 제보자님 그 외가 쪽이 무속을 모시고 있다고 했잖아요. 그분들한테 조언을 한번 구해 보셨어요? 이렇게 파묘할 때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. 혹시 해줄 수 있냐라고 얘기해 보셨어요? 네, 큰 죄를 올릴 때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. 근데 이제 오히려 더 큰 스님들을 좀 소개를 해주려고 하더라고요. 저희 집안에서는. 아니 외가 식구분이 만신이신데 안 해주시고 스님을 소개를 해준다고 하셨다고요? 제가 싫어해요. 집안에 이모님들, 삼촌들이 얘기하는 무속적인 얘기를 제가 절대적으로 싫어해요. 그럴 수 있죠. 근데 이제 돌고 돌아서 여기로 오신 거잖아요. 저는 좀 내려놨죠. 제가 초등학교 때 개인주택 3층이거든요. 근데 3층 창문에 검은 그림자가 걸어가요. 가로등불이 보이는데 검은 형체들이 걸어갔어요. 창문에. 2층에서도 걸어갔고.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그렇게 검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화장실 가는데 주방에 서 있길래 있네? 그러고 그냥 화장실 볼일 보고. 그리고 침대에 누우면 눈을 감으면 하얀색 검은색으로 뭐가 자꾸 보이거든요. 네, 일단 제가 볼 때는 제보자님은 일단 한 번 정도는 스쳐야 될 것 같긴 해요. 저희하고 그냥 뭐 살지 뭐 이래도 언젠간 스치거든요. 제가 볼 때는 제보자님이 지금 이쪽 세계관에 대한 그거를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이쪽을 계속 거칠 수밖에 없는 타임라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차라리 다른 쪽에 부딪히는 것보다는 저희 쪽하고 부딪히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해요. 사실은 저희랑 시간 한번 맞춰보죠. 왜냐면 지금도 근데 그 일을 하세요? 장례지도 일을? 아니요. 그만둔 건 아니고요. 안 하고 있는 지가 지금 3년째? 그러면 저희하고 스케줄 한번 잡아보고 저희가 가서 제보자님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제보자님의 집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보자님 와이프분 같은 경우에는 제보자님 털면서 같이 잡으면 될 것 같고 더 많은 얘기 나누시죠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게 묘하게 여러분들 신주라고 연결돼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별것도 아닌데 신주를 뚫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좀 저희가 파헤쳐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증상 자체가 신병이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 너무 소름 돋았던 게 마지막 그거였어요. 카메라 들고 있을 때. 그 말인즉슨 형 뒤에서 카메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뒤에서 감싸고 있다는 소리인데